안녕하세요. 사춘기 자녀 교육 TV입니다. 오늘은 핸드폰 중독 자녀에 대해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폰 보고 있는 거야? 도대체 폰 계속 폰만 보면서 살 거야? 상관하지 말라고. 나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많이 겪어보셨죠? 밤새도록 아이가 폰을 보다가 오늘도 또 늦잠 자고 일어나서 또 폰을 봅니다. 지각하고 학교 겨우 가서는 집에 와서도 또 할 일 안 하고 폰을 보고 있는 아이. 심지어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하루 종일 뒹굴뒹굴 폰을 보고 있기까지도 합니다. 그걸 보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미는데 도대체 우리 아이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잘 설명해서 설득하기도 했는데, 알겠다고 했는데 왜 안 바뀌지? 또 TV나 유튜브, 책, 상담기관에서 그저 아이를 사랑하고 믿고 기다려주면 바뀐다고 해서 그래, 내 생각을 바꿔보자, 내 생각이 부족해서 그래, 우리 아이는 훌륭한 아이야,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다려봤지만 안 바뀝니다. 또 낙담한 부모님은 아이를 한 번 더 사랑해볼까 하는 마음에 아이가 갖고 싶어 했던 것도 선물해주고 용돈도 올려주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나요? 더 폰을 쓰고 생활은 엉망이 되고 할 일 안 하고 심지어 부모님에게 무례하게 대들기까지 합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이미 핸드폰 중독이 된 아이를 바꾸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를 바꾸는 건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부모님의 각오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시스템만이 핸드폰 중독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TV에서도 언론 매체에서도 보셨죠? 이 뉴스의 학생들 모두 실제 저희 센터큐의 학생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폰만 보고 놀고 먹고 SNS에서 이상한 친구들 만나서 어울리고 부모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었죠. 모두가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센터큐는 이들을 모두 바꾸고 변화시켜 준법, 규범, 준수, 생활성실, 부모님께 대한 예의, 심지어 하루에 7시간, 8시간이 넘는 학습 시간까지 안착시켜 성균관대, 서강대, 연세대, 서울대 합격까지 이뤄냈습니다. 핸드폰 중독이 유지되었다면 절대 이룰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 안 듣고 제멋대로인 학생들을, 심각한 핸드폰 중독 상황을 저희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바로 저희 센터큐의 시스템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아이를 바꾸려면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부모의 한결같은 사랑, 아이의 어떤 모습도 믿어주는 감동적인 마음, 감정을 실어 크게 혼을 내는 것으로 아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바뀌었나요? 아니죠. 바뀌기는커녕 더 안 좋아졌습니다. 저희 센터큐는 전혀 다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심리가 아닌 시스템, 바로 아이에게 먹히는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행동이 삶에 쌓이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는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행동이 삶에 쌓이고 있나요? 부모님과 핸드폰 갖고 맨날 싸우고 서로 못된 말하고 결국 핸드폰 더 하고 생활 엉망, 공부 안 해, 놀고 먹기가 쌓이고 있죠. 저희는 학생에게 효과적으로 먹힐 설득 전략에 따라 부모님께 대한 예의, 생활관리, 그리고 할 수 있는 공부하기를 얘기하고 여기에만 집중합니다. 그에 대한 혜택으로 폰 사용을 협의합니다. 그리고 학생과 함께 정해진 그 규칙과 약속을 일관되게 정확하게 진행합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께 대한 예의, 생활관리, 그리고 할 수 있는 공부하기에 대해 얘기를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혜택으로 폰 사용 시간을 협의하고 현실적으로 약속을 잡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럼 폰 사용 시간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교한 전략, 그리고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합니다. 핸드폰 사용 자체에 대한 통제는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핸드폰 사용 시간을 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만드는 우선순위에 모든 대화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얘기하는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선순위일까요? 센터큐의 황금률이죠. 1. 부모님께 대한 예의. 2. 생활관리. 방정리, 공용공간 정리, 기상지침 시간의 건강한 루틴 관리. 3. 할 수 있는 학습 시간의 누적. 부모님들은 대개 아이가 핸드폰 삭제하고 공부 잘하기 잘하죠. 하지만 이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공부는 가장 꼭대기, 그 아래에는 수면, 식사, 등원 같은 기본 생활관리, 가장 베이스에는 부모님께 대한 예의, 기본적인 규칙 준수, 황금률 1번, G1이 있습니다. 이 황금률 1, 2번의 기반이 무너진다면 공부는 무조건 무너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황금률 1번, 2번이 흔들리는데도 성적, 공부에만 우선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핸드폰이 눈에 걸리죠. 너 또 핸드폰 해? 핸드폰 하니까 공부 안 하잖아. 핸드폰 그만해. 이게 바로 틀린 부분입니다. 부모님께 대한 예의와 생활관리를 잡고 공부를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낸다면 아이들은 핸드폰을 스스로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거보다 우리 아이에겐 동기부여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빡하고 애가 뭔가 딱 느끼면 동기부여가 돼서 애가 싹 변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정말 잘못된 오해입니다. 우선 어릴 때 기억하지 마세요. 지금 자녀 어린애인가요? 이미 어린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자녀는 엄마 말에 아쉬워하던 그때의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동기부여는 행동이 임계점을 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충분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만이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게으르게 핸드폰만 보고 있는 아이들은 절대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환상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동기부여가 될 만큼 행동을 먼저 쌓아 나가야 합니다. 저희가 16년간 데이터를 누적하면서 찾아낸 귀납적인 결론은 명확하게 이것이 진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학생이 하루 평균 7시간의 생산적 활동을 쌓았을 때 3000시간이 누적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뇌가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진짜로 동기부여를 스스로 찾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때 애들이 스스로 핸드폰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뉴스의 그 학생들도 아예 얘기를 안 들었죠. 하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황금률 1, 2, 3번 순서대로 쌓게 만드니 7시간 학습 시간의 누적, 그리고 3000시간의 총 시간의 누적 시간이 쌓임에 따라 동기부여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고, 그래서 핸드폰 사용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의 행동을 제어하는 힘은 감정이 아닙니다. 자원의 통제에서 옵니다. 휴대폰, 용돈, 자유롭게 노는 시간, 아이가 사고 싶어하는 물건의 쇼핑 등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약속 이행의 보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약속 없는 제재는 그저 부모가 아이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수단이 될 뿐입니다. 또한 보상과 페널티는 반드시 즉각적이고 예외 없이 약속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외가 쌓이면 아이는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 이거 봐. 조금만 버티면 엄마 아빠는 결국 나한테 져. 약속을 지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약속을 안 지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지시켜야 아이의 전두엽이 깨워지고 아이가 행동을 바꾸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약속을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 아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경험해 보셨잖아요. 왜 우리 부모가 정한 약속은 아이가 안 지키지? 부모님이 정했으니까요. 부모님이 원하는 약속을 만들다 보니 아이가 지킬 수 없는 수준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아이가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저 원하는 혜택이 그 순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정합니다. 그러려면 부모님과 아이의 기억, 기대, 감정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보통 아이들 이렇게 얘기하죠. 나 오늘 열심히 했어. 정말 힘들어. 너무 많이 공부했어. 아유, 너무 고생했네. 힘들었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활의 기록을 남기는데요. 그걸 TR이라고 부릅니다. 타임 레코드. 오늘 너의 TR 기록을 보니 4시간 30분 공부했네. 목표치인 7시간까지 2시간 30분 남았어. 조금 더 해볼까? 이게 데이터 기반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직시하고 명시하고 인지시키죠. 데이터는 학생이 자신의 상태를 거울처럼 직면하게 만드는 정말
효과적이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렇게 누적된 데이터의 흐름을 분석하면 학생이 흐트러지는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고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요?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의 변화를 못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 센터큐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락 주십시오. 또 부모님께서 데이터를 잘 모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이에게 얘기를 하니 자꾸 싸우게 돼요. 싸우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 그동안 게을렀던 습관을 바꾸려는 거잖아요. 바꾸는 건 언제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이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발의 과정에서 아이의 말싸움을 이기려 하지 마세요. 왜냐? 아이는 억지를 부리거든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화와 설득은 합리적인 이해와 그거를 정확하게 수락하는 과정일 텐데 애가 억지 부리면 아예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세 줄로 진행을 합니다. 첫째, 사실을 말합니다. 오늘 등교 시간 30분 늦었네. 둘째, 합의된 규칙을 상기시키고 이행합니다. 이미 함께한 약속대로 오늘 휴대폰 사용은 2시간 줄일 거야. 셋째,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을 제시합니다.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선 10분 안에 책상 안에 앉고 해야 할 숙제를 시작해야 돼. 이걸 다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저희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희는 화내지 않습니다. 감정을 배제한 단호함만이 아이들의 심리적 저항을 억지 부리기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럼 또 부모님들이 이러시죠. 저희가 그러면 더 난리 부리겠죠. 저희도 이 과정을 거칠 때 저희에게 엄청 난리 부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감정을 배제하고 규칙을 이행하고 계속해서 버텨나갑니다. 그럼 애가 욕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애가 욕만 하나요? 막 물건도 집어던져요. 그래도 저희는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사실을 말하고 규칙을 상기시키고 이행하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제시하는 것을 한결같이 일관되게 진행해 나갑니다. 이 원칙을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막연한 한결같은 사랑과 믿음을 준다고 아이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먹히는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폰 사용을 갖고 다투지 마세요. 센터큐의 황금률 1. 부모님께 예의 2. 생활관리 3. 할 수 있는 공부 시간에 누적을 갖고 여기에만 얘기를 집중해 주세요. 그 과정에서 핸드폰을 자원으로 혜택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이런 혜택들, 자원들을 상호 약속에 따라 통제해야 합니다. 약속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선 아이의 실제 행동 데이터를 정확하게 모으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상호 협의하에 수립하고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일관되게 버티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 그 일관성에 아이는 따르게 됩니다. 실제 인성생활 교과목 학습, 입시, 심지어 직업 준비를 통한 경제적 독립까지 해결하는 교육기관은 저희 센터큐뿐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려워하시듯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모님,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 꼭 해보세요. 제대로 해내면 분명 아이는 변화한다는 것 저희는 정말 확신하니까요. 너무 힘들다면 바로 저희 센터큐에 상담 문의해주세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최선을 다해 자녀를 변화 성장시켜 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정말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